오늘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로 눈을 돌린 개미 투자자들을 다시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했고, 집권 시 2에서 3주 내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이러한 공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부동산 및 해외로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투자 활성화를 꾀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이 상법 개정안 핵심 조항을 살펴보고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아쉽게도 폐기되었죠.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 법안을 그것도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다시 발의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이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되게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 원인으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지목해 왔습니다. 국내 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뼈아픈 자조까지 나올 정도로 해외로 이탈하는 국내 자본을 다시 국내 시장으로 유인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죠. 이번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이러한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 부동산이나 해외로 쏠린 유동성을 생산적인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강력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TF단장인 오기영 의원은 투자자의 불신은 거수기 이사회 때문이라며 현행 기업 이사회가 대주주의 의중에 따라 움직여 소액주주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에게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경영진이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주식시장의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공정 거래, 허위 공시, 회계 조작 등이 없는 투명한 시장 환경이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권시장 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일관된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상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여 주식시장 신뢰 제고 조치를 실행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 등 장기 과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여러 혁신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항은 바로 이사의 회사 및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입니다.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할 때 이사들이 대주주의 편에 서는 이른바 이사의 배임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개정안은 이를 회사 및 모든 주주로 확대하여 법에 명시합니다. 즉 이제 이사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는 소액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 예를 들어 불공정한 자사주 매각,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 등에 대해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두 번째 핵심은 독립이사 제도의 도입 및 강화입니다.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역할과 본질을 더 명확하게 반영하고 이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독립성을 갖춘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사회가 대주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폐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기업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입니다. 현재 선택사항인 집중투표제는 기업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소수주주들이 이사 선임 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누적투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감사위원 중 한 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임하고 그 선임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 인원을 최소 2명에서 3명까지 확대하는 3% 룰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오히려 3% 룰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투표 제도 도입입니다. 주주들이 물리적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와 전자투표, 전자위 임장의 근거를 상법에 명문화합니다. 이는 전국 각지의 소액주주도 손쉽게 주총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장려하여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주 참여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사회의 책임감도 커지겠죠. 이 외에도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 도입,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등 기업 의사결정이 소액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총체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은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 제2요구권 행사로 결국 폐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법안 문헌만으로 전체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기업 경영에 혼란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 도입 시 기업 의사결정 지연과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에 개정안을 더 세진 상법으로 보완하여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기영 민주당 TF단장은 이번 선거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공약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실제로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국내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면 주가가 상당한 상승 여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객관적 상황 변화 없이도 불공정, 불투명성만 시정돼도 코스피 지수가 최소 200에서 300포인트는 가뿐히 올라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정치적 변화와 함께 국내 증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및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며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는 4월 초 약 2284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두 달여 만에 2799선까지 상승하며 약 50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하반기 코스피 3천은 간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자본시장 개혁 공약들이 현실화되면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이 해소되어 지수 상승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합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 3천 재돌파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비치고 있으며 이는 곧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개선과 자금 유입으로 이어져 증시 활성화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자본시장법 개정 등 관련 입법들도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권 거래와 기업 재편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로 상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바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입니다.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일정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남은 지분 전량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전 정부가 검토했던 50% 플러스 1주 공개매수보다 훨씬 강화된 100% 의무공개매수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수주주도 공유하게 되고 대주주 지분만 사고 파는 식의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상장사 인수합병 난이도가 크게 높아져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 제도는 여야 모두 공약했던 사안인 만큼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가액 기준 도입입니다.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인수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에 공정가액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단순한 주가 기준이 아니라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외부 평가 및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법 개정과는 별개로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추진됩니다. 세 번째는 최근 국내 증시에서 논란이 많았던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입니다. 모회사가 특정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자회사로 만든 뒤 상장할 경우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해당 자회사 신주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해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소인 줄 알고 투자했는데 송아지는 남의 것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 분할로 인한 가치 이전이 기존 주주에게도 일부 보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인 만큼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과 연계된 다양한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들은 일반 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핵심 경제 공약을 이행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만약 이 법안이 최종 시행된다면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대주주 중심의 경영 의사결정 구조에 제동을 걸고 법률로 이사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사회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책임 경영을 해야 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이어져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 전반적인 흐름은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환원 강화와 투명성 제고 조치들이 한국 증시의 구조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3% 룰 강화 등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갈등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오히려 확대 적용하려 하지만 국민의힘과 재계 일각에서는 3% 룰 자체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은 모든 기업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사냥감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경제단체들도 경영권 방어 약화와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왔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기업 가치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를 빌미로 해외 투기자본이 과도한 요구를 할 우려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 의견들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조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시사합니다. 결국 상법 개정은 기업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대의와 기업 경영 자유와 활력 위축 방지라는 우려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이 갖는 함의는 매우 큽니다. 거수기 이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룰이 지켜진다는 신뢰를 제공하여 그간 주식시장에 등을 돌렸던 개인 투자자 자금의 회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 권익 보호장치 강화는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줄여 기업의 자본 비용을 낮추고 이는 곧 주가 상승과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어렵게 하고 지배구조 개선 압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선진 자본시장에 부합하는 투명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요컨대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응답으로서 향후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성숙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랜 숙제를 풀기 위한 이번 시도가 과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머선띠리고였습니다.